예,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영입니다. 예,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새해 첫 방송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러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행운이 가득하는 2018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이 막대먹은 산업부 방송 주제는 저희 연말 마지막 방송으로 이걸 했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관련 배터리 문제 그리고 성능 저하 문제인데 이게 일파만파돼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사태가 좀 국내외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강 기자 어떤 얘기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이 더 커졌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저온에서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이슈가 됐었고, 근데 이걸 애플이 결국 배터리 성능을 이제 하락으로 인한 아이폰의 기능을 보호하려고 이게 성능을 제한을 했다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부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 소송 그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얼마쯤돼요?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액이 이제 1,074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안 되니까 애플 문 닫아라 이번 사태 때문에. 말하는 거죠. 아 이런 주장이 굉장한데. 우리나라 얼마예요? 1인당 또 10만 원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 뭐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징벌적인 부분, 그동안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세게 그러니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판례라는 걸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전에 삼성 갤럭시 7 때는 사실 소비자들이 다 줄 소송을 했지만 다 패했거든요. 패소했죠. 네, 다 네. 패소해서 지금 법원이 다 삼성 편을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뭐 들어요. 소송인단 규모부터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집단 소송이라는 거에 사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해외보다는 크진 않겠지만 여하튼 근데 세상 초유의 사태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서만 이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많은 유저분들이 좀 일하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소송을 참여하면은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한 번에 집단 소송 걸 때 다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는 못 왜냐면 들어가는 미국에서는 이제 일부만 승소해도 모든 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소송을 건 사람만 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은 결국 그 말도 미국이 그렇게 1,000조 원 넘는 소송 규모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네. 추산된 금액이 그- 1,000조 원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노 기자는 또 다른 생각이었잖아요. 뭐 제가 뭐 애플 제품을 참 좋아라 합니다만 많이 뭐, 좋아하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이건 더 이상 쉴드를 쳐주기에도 참 힘든 지경이 돼 버렸는데 사실 핵심은 자, 가자! 핵심은 애플이 이걸 소비자한테 미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리지 않았고 뭐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않고 좀 은밀히 이런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애플이 뭐 자기들 공식적인 해명에서는 자기들은 그 어떤 소비자들의 그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의로 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선의에 의한 그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게 사용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애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좀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삼성은 빠르게 단종 처리를 하고 뭐 발빠르게 뭐 소비자들한테 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꾸준히 알렸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제한도 마찬가지로 충전량 제한을 네. 하면서 계속 공지도 공지를 했고, 하면서 네. 50% 70%뭐 낮춥니다라고 계속 꾸준히 알려왔던 반면에 애플은 그런 걸 안 한 거죠. 전지전능한 애플이잖아요. 그 발표 공식적으로 그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 그에 따라서 일부러 아이폰 자체의 성능을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로 어떤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죠.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 이후로 저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든지 다시 뭐 업데이트를 원복하겠습니다라는 뭔가 그런 발빠른 조치라도 있었다면 이 정도로 소비자들이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뭐 애플이 좀 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따라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소비자들이 이 꺼짐 현상 전에 그 저온에서 화면이 그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서버리는 불만을 현상이요? 먼저 그런 불만을 제기했을 때 애플에서 그때 좀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좀 더 빨랐을 텐데 그때도 그 현상을 이제 그 현상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그냥 단순히 화면 꺼짐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결국 배터리 성능을 제한시키는 것까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더 이제 좀 소비자들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쟁점이 되는 게 제가 좀 보니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차라리 배터리를 교체하면은 싸게 할 수 있는데 새 폰을 사게 만들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침해했다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문제 네. 그리고 끝으로 뭐 신의성실의 원칙을 좀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이 되는데 한국 정부도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방통위가 조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플 측에는 이 배터리 관련돼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대로 거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바쁘네요. 구글, 애플, 또 애플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만 그렇죠.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다 설명이 아니, 진짜. 그게 법이 잘못된 건데 지금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 방통위는 국내 제조사에 대한 아니, 국내 통신사나, 통신사나 네. 제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네. 외국계 기업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초에도 애플 NFC 문제 불거졌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도도 마찬가지고. 네, 지도도 마찬가지고. 구글 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차별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지금 뭐 법을 발의를 해서 외국계 기업도 방통위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네. 권한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 회사인데 방법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다들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참. 이거 어떻게 실드 좀 쳐봐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뭐 쉴드를 치기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매를 맡고 있지만 뭐 기사 지면 지상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조금 너무 이렇게 애플이 조금 억울하다 싶을 수는 있는 게 마치 애플이 성능을 이렇게 좀 임의로 조정한 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점은 조금 애플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새로운 주장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새 제품을 팔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뭐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이쪽이 조금 더 저는 조금 신빙성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소비자가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애플 설계상 배터리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 이슈를 제기를 또 했어요. 새로운 이거는 음모론이 등장인데요. 배터리 설계 문제는 우리가 갤럭시 노트 그렇죠. 예. 7 여기서 계속 제기해서 우리가 너무 좀 확장시킨 개념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아이폰 6하고 6S에서 불규칙적으로 전원이 셧다운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이제 음. 배터리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음.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 이게 아니냐라는 뭐 그것도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은 될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 결과물로서 애플이 취한 조치는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배터리 결함 때문이든지 또는 정말로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든 간에 어쨌거나 그렇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동작을 그 사용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작을 멈추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는 게 애플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애플이 뭐 구형 기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서 새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한 4, 5년 전쯤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애플 제품을 꽤 많이 썼는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클릭하면은 빨리빨리 뜨고 이래야 되는데 한 10초씩 기다리고. 근데 4, 5년쯤 뭐 된 이런 게- 제품이라면은 그럼 아이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패드라든지 그런데 아니, 그래도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OS 업그레이드를 강제하잖아요. 계속 알림을 띄우면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소프트웨어 뭐 새로 나왔으면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애플 사용자들이 이제 그 깨달은 거는 OS 업데이트를 이제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고심을 해야겠지만 좀 고심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터리 이게 뭐가 좀 성능이 안 좋아지면 느려지면 이게 뭐 폰을 바꿔야 될 게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게.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업데이트는 이게 장단이 있어요. 뭐 좀 귀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데이트는 그때그때 해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뭐 예. 보안적인 아니, 근데 측면에서나. 나쁠 게 없는데 그 업데이트를 하라고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될 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항상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단말기 성능이 네. 저하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속도가 안 느려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다만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네. 실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그때는 빨랐는데 왜 지금 네. 이럴까? 아, 이게 어차피 전자기기라는 게 뭐 수명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최신 업데이트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최신 하드웨어에 최적화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형기기에는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 이런 성능을 임의로 조정하는 조치를 애플이 취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임의 조정이라는 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네네. 점은 애플이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하려고 했던 말 하세요. 아니요,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음모론 많잖아요.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한 4년, 5년 있으면 단말기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음모도 있고. 그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무조건 사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마루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좀 보고 해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뭐 설계상 문제도 나오고 막 계속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 업체들은 너무 제품을 좋게 만들고 오래 가게끔 만들면 매출을 그렇죠. 신규 네, 매출 신규 매출을 할 만들 수가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명을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제품 수명 주기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지만 교체 주기가 네, 그런데. 교체 뭐 한 3년이나 4년 정도가 되면 일부러 고장이 날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좀 의혹이 좀 많죠. 있죠. 예. 그렇죠. 어찌 됐건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지 이거를 제조사가 강요하고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애플은 좀 과한 좀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그래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비교적 구 모델 3, 4년 지난 구 모델에까지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사용자들은 사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그렇죠. 뜻을 나타냈었거든요. 된다고 하니까 맞죠. 되게 지난 모델까지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게 독이 그게 되는 독이 되는 상황처럼 돼버려서 그럼 또 어떻게 이 애플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면 우리 1, 2년 최신 제품만 업데이트를 지원해 이러면 또 분명히 또 소비자들이 야 우리 그럼 3, 4년 지난 폰은 무시하는 거냐 분명히 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배터리 교체하면 성능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네, 좋은 그렇게 거잖아요. 투명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네. 아쉬운 부분인데 애플 iOS 10
버전 중에서 업데이트 중에 이제 배터리 설정해서 배터리 항목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배터리 수명이 조금 많이 떨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교체 시점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사용자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푸시 알림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애플이 이게 적극적으로 그런 고지를 사용자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제 꾸준히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튼 뭐 이 사태는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상당히 국내외에서 법원을 통해서도 떠들썩하게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나올 때마다 방통위 조사하고 이럴 나올 때마다 네. 기사로 좀 독자분들한테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하나 보고 좀 더 제 애플 유저 아니지만 화가 나는 건 팀쿡 CEO가 올해 보너스로 1286원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작년보다 74%나 많은 이 와중에 또 그렇게 또 이제 성과급 잔치를 자기들끼리 또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요즘 집단 소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미국보다 더 큰 천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상 뭐 새해 첫 막대목은 산업부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